할머니, 할아버지,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겉으론 조용하고 힘없어 보이던 학생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전국대회까지 나갔던 태권도 선수였대요. 근데 무릎을 다쳐서 꿈을 포기했죠. 그러다 우연히 큰 비밀을 가진 친구를 만나면서 다시 한번 세상과 맞서는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 학생 이름은 박민재였어요. 17살 고등학생이었는데요. 이 친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세요? 중학교 때 태권도를 했는데 그냥 했던 게 아니라 전국 대회를 휩쓸고 다녔다고요. 야, 저 친구 봐라. 차세대 국가대표감이야. 언론에서도 이렇게 떠들썩했어요. 민재는 정말 자신만만했거든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도장에 가서 연습하고 저녁에도 연습하고 부모님도 우리 아들이 올림픽 나갈 거야 라며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대요. 그런데 말이에요. 할머니, 인생이 참 한순간에 바뀌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정말 중요한 시합이 있었어요.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정말로 국가대표 후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기였거든요. 민재는 결승전에서 상대방과 치열하게 겨루고 있었어요. 점수도 비슷하고 관중석에서는 민재야, 힘내. 하고 응원 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어요. 그때였어요. 드르륵. 무릎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순간 민재는 바닥에 쓰러졌고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 급히 실려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무릎 인대가 완전히 찢어져 버린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재활은 할 수 있지만 선수 생활은 글쎄요.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민재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꿈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매일 보던 도장도 갈 수 없고 친구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너무 괴로웠어요. 부모님도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아들이 하루 종일 방에만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민재야, 부산 쪽에 좋은 학교가 있다더라. 환경도 바꾸고 새 출발해보자. 그래서 가족 모두 부산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민재에게는 정말 낯선 곳이었어요. 서울 말씨와는 다른 부산 사투리,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한물간 체육특기생이라는 시선들이 민재를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어요. 새 학교 첫날, 민재는 교실 맨 뒤 구석자리에 앉아서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아무하고도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새 학교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민재는 여전히 혼자였어요. 쉬는 시간에도 교실 구석에 앉아서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시끄럽게 떠들면서 놀고 있는데 민재만 섬 같았어요. 야, 저 친구 왜 저래? 말도 안 해? 전학생이라던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 이런 소근소근 소리들이 들려왔지만 민재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그냥 나는 여기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지냈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점심시간에 민재가 혼자 급식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 앞에 와서 앉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보니 안경을 쓰고 책을 들고 다니는 여학생이었어요. 안녕, 나는 이서연이야. 너는 박민재지? 민재는 깜짝 놀랐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에게 말을 걸어준 거였거든요. 서연은 정말 차분하고 조용한 아이였어요. 다른 친구들처럼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묶고 다녔고요. 안녕. 민재가 어색하게 대답하니까 서연이 빙그레 웃었어요. 혼자 밥 먹기 심심하지 않아? 나도 보통 혼자 먹거든. 그때부터 둘이 같이 점심을 먹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다른 애들처럼 어디서 왔어? 뭘 좋아해? 이런 질문들을 안 했어요. 그냥 편안하게 같이 있어주는 거였죠. 며칠 지나니까 민재도 서연이 참 특별한 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공부도 정말 잘하고 특히 영어랑 수학은 선생님들도 감탄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다른 애들은 서연을 좀 이상하게 봤어요. 야, 서연이 또 혼자서 뭐 하고 있나? 맨날 책만 보더라.
재미없는 애야. 범생이 중에서도 찐 범생이지 뭐. 이런 말들을 들어도 서연은 전혀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았어요. 신경 쓰지 마.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그런데 할머니, 민재가 서연과 친해지면서 뭔가 이상한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서연이 쓰는 물건들이 좀 특별했거든요. 펜도 비싸 보이고, 가방도 브랜드 제품이고,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런 걸 전혀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어느 날 서연이 핸드폰을 떨어뜨렸는데 민재가 주워주려고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최신형 스마트폰이었거든요. 그런데 서연은 급하게 받아가면서 고마워. 라고만 했어요. 그리고 가끔씩 서연이 전화를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네, 아빠. 응,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면 서연의 얼굴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민재가 괜찮아? 라고 물어보면 응, 괜찮아. 그냥 아빠가 걱정이 많으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민재와 서연이 방과 후에 도서관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서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서연이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뭐? 지금? 어떻게? 서연이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떨리는 거예요. 민재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죠. 그때 서연이 처음으로 진짜 이야기를 했어요. 민재야, 미안해. 사실 나한테 좀 복잡한 사정이 있어. 지금은 말할 수 없어. 미안해. 서연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민재는 더 묻고 싶었지만 서연의 표정이 너무 심각해서 그만뒀어요. 괜찮아.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민재야, 언젠가는 다 말해줄게. 서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민재는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친구를 믿고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방금 전 전화는 뭔가 정말 급한 일인 것 같았어요. 서현의 얼굴이 점점 더 하얘지고 있었거든요. 민재는 갑자기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자신의 유일한 친구가 위험에 처한 거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번엔 정말 나쁜 아이가 등장해요. 부모 권력을 믿고 온 학교를 휘두르는 그런 아이 말이에요. 민재와 서연이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는데 이 아이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 이름은 강도윤이었어요. 키도 크고 덩치도 좋은데 문제는 성격이 정말 못됐다는 거였죠. 처음 민재가 이 학교에 왔을 때 도윤은 교실 한복판에 앉아서 마치 왕처럼 행동했어요. 다른 애들은 다 도윤 주변에서 눈치를 보면서 도윤아, 이거 어때? 도윤아, 저거 해줄까? 하면서 비위를 맞추고 있었거든요. 학교에서는 다들 도윤이를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도윤이 아버지가 이 지역구의원이면서 동시에 지역 유지였거든요. 아, 강도윤 아버지가 지역구의원이라며? 맞아. 그리고 이 동네에서 제일 큰 건설회사도 운영한대. 무서워서 어떻게 뭐라고 하겠어. 실제로 도윤은 수업 시간에 떠들어도 숙제를 안 해와도 심지어 지각을 해도 선생님들이 심하게 혼내지 않았어요. 그냥 도윤아, 조용히 하자라고 살살 달래는 정도였죠. 도윤은 이런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 거만하게 굴었죠. 친구들한테 내가 한번 아버지한테 말하면 너네 아버지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어라고 협박하기도 했고요. 민재는 처음에 도윤을 그냥 무시했어요. 나랑은 상관없는 아이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도윤이 서연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어느 날 쉬는 시간에 도윤이 서연에게 다가갔어요. 야, 나랑 사귀자. 서연은 책을 읽고 있었는데 도윤의 말을 무시하고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야, 내가 말하는데 왜 대답 안 해? 그때 서연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관심 없어. 딱 잘라서 말하더라고요. 도윤은 그 말에 얼굴이 빨갛게 됐어요.
자기를 거절하는 여자애는 처음이었거든요. 뭐, 관심 없다고? 그래. 관심 없으니까 나한테 말 걸지 마. 할머니, 서연이 정말 당당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였죠. 도윤 같은 아이한테는 더 화를 부르는 일이었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도윤의 괴롭힘이 시작됐어요. 서연이 복도를 지나가면 일부러 어깨를 부딪히고 급식실에서는 거기 앉지 마라고 하고 정말 치졸한 짓들이었어요. 민재는 옆에서 보면서 참 답답했어요. 도와주고 싶었지만 자신도 전학생이고 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도윤이 도를 넘었어요. 서연의 가방을 일부러 뒤엎어서 책들을 바닥에 쏟아버린 거예요. 미안, 실수했어. 도윤이 비웃으면서 말했어요. 서연은 조용히 바닥에 앉아서 책들을 주웠어요. 그때 민재가 참지 못하고 일어났어요. 왜 그래? 너 누구야? 도윤이 민재를 쳐다봤어요. 민재는 가슴이 두근두근했지만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장난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야, 너 전학생이지? 여기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나서? 도윤의 눈이 험하게 변했어요. 그때 도윤의 친구들도 주변에 모여들었어요. 3명 정도 되더라고요. 야, 박민재였나? 너 뭔데 끼어들어? 민재는 예전 같았으면 바로 대들었을 거예요. 태권도를 할 때는 누구한테도 지지 않겠다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어요. 무릎도 아프고 자신감도 없었어요. 그냥 친구니까. 친구? 웃기네. 야, 앞으로 조심해라. 내가 누군지 알아? 도윤이 협박하듯 말했어요. 내 아버지가 강민호야. 구의원, 그리고 이 지역 최대 건설업체 사장이기도 하고. 이 동네에서는 우리 집이 제일 힘이 세다고. 알겠어? 그리고는 서연을 보면서 말했어요. 야, 이서연, 너도 마찬가지야. 나한테 잘못 보이면 너 학교 못 다녀.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책을 다 주우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민재도 어쩔 수 없이 앉았고요. 그날부터 상황이 더 심해졌어요. 도윤은 민재와 서연 둘 다 괴롭히기 시작했거든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우리 전학생. 고 비꼬고 체육 시간에는 일부러 공을 3개 던지고 가장 힘들었던 건 다른 애들도 도윤 편에 서기 시작한 거였어요. 도윤의 아버지가 무서워서 말이에요. 야, 민재야, 너 도윤이랑 왜 싸웠어? 싸운 게 아니라 그냥 그래도 조심해라. 도윤이 진짜 무서운 애야. 민재는 점점 학교 가는 게 싫어졌어요. 서연도 마찬가지였고요. 둘이 점심을 먹으면서 한숨만 푹푹 쉬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정말 큰일이 벌어날 예감이 들어요. 도윤의 눈빛이 점점 더 험해지고 있거든요. 그날은 금요일 방과 후였어요. 민재와 서연이 도서관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도윤이 친구 3명과 함께 나타났어요. 야, 이서연. 도윤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차갑더라고요. 도서관에 있던 다른 학생들이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뭔 일이야?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재도 긴장했죠. 그동안 날 무시하고 그러더니 이제 좀 정신 차려야겠어. 도윤이 서연의 책을 확 낚아채더라고요. 야, 돌려줘. 서연이 일어서자 도윤이 비웃었어요. 돌려주면 되지. 그런데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 나랑 사귀어. 그럼 이 책도 돌려주고 앞으로 괴롭히지도 않을게. 할머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서연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싫어. 절대 안 돼. 그럼 어쩔 수 없지. 도윤이 친구들을 보면서 눈짓했어요. 그러자 친구들이 서연을 둘러쌌어요. 야, 너네 뭐 하는 거야? 민재가 벌떡 일어났지만 도윤이 민재를 밀쳐버렸어요. 너는 끼어들지가. 이건 우리끼리 일이야. 서연아, 괜찮아? 민재가 서연을 보니까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도윤이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좋아.
그럼 다른 방법으로 해보자. 도윤이 서현의 팔을 잡아 끌기 시작한 거예요. 놓으라고. 서현이 소리쳤지만 도윤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조용히 따라와. 밖에 가서 이야기하자. 그 순간 민재의 머릿속에서 뭔가 터진 것 같았어요. 친구가 위험에 처해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야! 놓으라고 했잖아! 민재가 도윤의 손목을 확 잡았어요. 도윤이 깜짝 놀라서 서현을 놓았죠. 뭐야? 너 진짜 죽고 싶어? 도윤이 주먹을 들었어요. 민재는 무릎이 아팠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서연이한테 손대지 마. 영웅놀이 하고 싶어? 좋아. 그럼 한번 해보자. 도윤이 민재한테 주먹을 날렸어요. 민재는 피하려고 했지만 무릎 때문에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어요. 주먹이 얼굴에 맞았어요. 민재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도윤의 친구들이 박수를 쳤어요. 야, 도윤아, 멋있다. 전학생 주제 건방지게. 그런데 할아버지, 그때 민재에게 뭔가 떠올랐어요. 예전에 코치님이 해주신 말씀이었거든요. 민재야, 태권도는 자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거야. 민재가 바닥에서 일어났어요. 무릎은 아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뜨거워졌어요. 뭐야? 더 맞고 싶어? 도윤이 다시 주먹을 날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민재가 본능적으로 태권도 자세를 취했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도윤의 주먹을 맞고 민재가 반격했어요. 정확한 압착이었어요. 도윤이 뒤로 휘청했어요. 뭐야? 이 새끼가! 도윤의 친구들이 같이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민재는 더 이상 예전의 무력한 전학생이 아니었어요. 돌려차기로 한 명을 넘어뜨리고 또 다른 한 명은 손날치기로 제압했어요. 야, 이 새끼 태권도 해. 도망가자. 친구들이 먼저 도망갔어요. 도윤만 남았죠. 너 뭐야? 도윤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민재는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나는 그냥 친구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확한 돌려차기를 날렸어요. 도윤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이제 알겠어? 서연이한테 다시는 손대지 마. 도서관이 조용해졌어요. 서연이 민재를 바라보는 눈에 감동이 가득했어요. 민재야. 고마워.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 주 월요일이었어요. 민재가 학교에 도착하니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아이들이 수군수군 거리면서 민재를 쳐다보더라고요. 야, 민재 왔다. 진짜 태권도 선수였나 봐. 도윤이 완전히 틀렸다면서? 민재는 당황했어요. 도윤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병원에 입원했다더라고요. 부모님이 호들갑을 떨어서 말이에요. 그런데 점심시간에 정말 큰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학교에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교장실에서 급하게 방송이 나왔어요. 이서연 학생은 즉시 교장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서현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민재도 불안했죠. 서연아, 괜찮을 거야. 응. 고마워. 민재야. 서연이 교장실로 가고 나서 1시간쯤 지났을 때 또 방송이 나왔어요. 박민재 학생도 교장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민재가 교장실에 들어가니까 깜짝 놀랐어요. 정말 잘생기고 품격 있어 보이는 중년 남자분이 앉아 계셨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서연이 앉아 있었는데 울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환입니다. 그분이 일어나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민재는 그 이름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는데 혹시 한빛그룹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서연이의 아버지이기도 하고요. 할머니, 민재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신의 친구가 그 유명한 대기업 회장의 딸이었던 거예요. 이정한 회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서연이는 몇 달 전부터 협박을 받고 있었대요. 나쁜 사람들이 돈을 요구하면서 서연이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위협했던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서연이를 안전한 곳으로 보낸 거였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그 사람들을 잡았습니다. 서연이가 더 이상 위험하지 않아요. 그리고 회장님이 민재를 보시더라고요. 민재군, 우리 서연이를 지켜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아니야, 민재야. 네가 없었으면 딸은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서연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때 회장님이 놀라운 제안을 하셨어요. 민재군, 혹시 태권도 다시 하고 싶지 않나요? 어떻게 아세요? 서연이가 다 말해줬어요. 민재군이 얼마나 뛰어난 선수였는지, 그리고 부상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말이에요. 회장님이 말씀하시길 최고의 의료진을 통해 민재의 무릎을 완전히 치료해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국가대표 출신 코치를 붙여서 다시 태권도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다고도 하셨고요. 민재는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이에요. 물론이죠. 우리 딸을 지켜준 은인인데 이 정도는 해야죠. 할아버지,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포기했다고 생각했던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 후로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도윤은 결국 다른 학교로 강제 전학을 당했어요. 부모님 힘으로 무마하려고 했지만 이번엔 상대가 달랐거든요. 한빛그룹의 힘 앞에서는 지역구의원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도윤의 아버지는 결국 민재네 가족에게 사과하러 왔어요. 한 달 후에 민재는 서울의 유명한 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았어요. 최고의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해 주셔서 무릎이 완전히 좋아졌어요. 민재야, 이제 정말 괜찮다. 다시 운동해도 전혀 문제 없어.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은 민재는 정말 기뻤어요. 그리고 드디어 도장에 다시 나가는 날이 왔어요. 이정한 회장님이 소개해 주신 코치님은 정말 유명한 분이셨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 출신이었거든요. 민재야, 기본기부터 다시 차근차근 해보자. 네, 코치님. 민재는 거울 앞에서 태권도 품새를 하면서 다짐했어요. 이번엔 정말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서연이도 있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도 있어. 서연이는 여전히 같은 학교에 다녔어요. 이제는 비밀도 없고 친구들도 서연이를 다르게 봤어요. 야, 서연아! 너 한빛구로 회장님 딸이었다며? 부럽다. 우리랑도 친하게 지내자. 하지만 서연이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민재와 점심을 같이 먹고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했어요. 민재야, 나는 네가 내 첫 번째 진짜 친구야. 나도 그래, 서연아. 그리고 6개월 후 민재는 다시 태권도 대회에 나갔어요. 부상 이전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당당히 3등을 했어요. 시상대에 올라간 민재를 보면서 서연이가 박수를 쳤어요. 부모님도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셨고요. 민재는 주먹을 움켜쥐며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다시 매트 위에 섰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할머니, 할아버지, 어떠세요? 정말 멋진 이야기죠? 포기하지 않으면 새로운 기회가 온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예요.